그 당에서는 이제 4월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에 대해서 후보자를 내느냐 마느냐 가지고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고라도 내야 한다 후보를. 왜냐하면 여당의 어떤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답하기 어려운 것만 다 물어보셔서 답하기 어려운 거라서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답변을 제일 궁금해서.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그런 같아요.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정말 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거 좀 피하고 싶었는데요. 근데 물어보시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예. 저는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얼마에 팔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 갑자기 가격이 폭등해서 누가 2배로 주겠다고 하더라도 예. 그냥 옛날에 계약한 대로 팔지요. 팔죠. 신뢰가 중요하니까. 예. 몇 배가 남는 걸 버리는 게 장사꾼입니다.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안 믿잖아요. 예. 또 거짓말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게 그냥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무슨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당원 당규에 썼죠. 네. 예. 그러면 지켜야죠. 지켜야 한다. 네, 저는 이런 상황을 설마 상상은 못했지요. 예, 예. 그렇다고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저는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손해가 상당할 수도 있어요. 엄청나지요. 대선까지 연결되는 보궐선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말입니다. 네, 우리 당원이나 아니면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보시면 저런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냐 하겠지만 당연히 엄청난 손실이고 예. 감내하기 어려운 게 분명한데 예. 그래도 우리가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면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요. 무공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렇게 보시는 두 번째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정치적으로 예, 예. 하면 저는 당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다음에나 겨우 규정 바꾸고 그건 당연히 내부적으로 당연한 일이고 규정 바꿔준다고 될 일은 아니고 국민에게 정말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지 말아야 한다. 신뢰의 문제다. 장사꾼도 이렇게 장사 안 한다. 그 말씀.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나가셔서 내 방송만 나오면 될 텐데 거기 가셔가지고 오늘 제목이 근데 문제는 제목이었어요. 제목이 굉장히 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해. 이거 그냥 땅 이렇게. 그다음에 성추문은 중대비리. 사실은 이렇게 오딩을 하진 않았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딱 대서특필이 되버렸어요. 대서특필 해버리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이제 화가 나는 상태예요. 아직 무죄 출생 원칙도 있고 이건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이브하게 해서 어떻게 정권을 재창출하냐 이런 건데 직업이 이렇기 때문에 여론을 상당히 신경 쓰고 여기 게시판 저기 게시판 다 들어가요. 근데 우선 그럴 줄 알았다 버릇 어디 갔냐 무죄난 지 얼마 됐냐 이런 댓글은 기다렸던 거야. 네. 한번 요럴 때 한번 빵 이렇게 해서 그거는 선동하려고. 그런 거는 신경 쓸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비판이 또 있어요. 두 번째 비판은 뭐였냐면 명분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 그게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건 명분이거든요. 자기 이득은 뭐냐면 새롭게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 되는 사람이 자기 경쟁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보궐에 하면 1년짜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선에 못 나오게끔 돼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 그건 얘기 아예 안 맞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 팀에서 시장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광역지자체장 갖고 있어야 만일 본인이 대통령 나간다 훨씬 유리해지지.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 맞는 비판이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적폐청산하는데 왜 나이브하게 당헌 당규를 따지냐 이런데 그 인터뷰 전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방점이 뒤에 좀 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헌 당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걸 놔두고 가기는 어렵다. 다만 어렵다면은 고치는 작업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과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였거든. 근데 김여정 앵커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요 얘기는 안 하고 위에 것만 그냥 얘기해버렸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얘기했어. 내지 말아야 한다. 신뢰 문제다. 장사꾼도 이렇게 장사 안 한다. 이렇게 끝내버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측면이 뒷부분을 맞아요. 합쳐야지 되는데. 예.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번 이제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게 왜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범죄를 하냐 이런 부분인데 본인도 SNS 직접 하시고 커뮤니티 많이 가서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못 봤어요. 오늘 못 봤어요? 못 봤는데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정치에서 가장 비난받는 부분이 뭐예요? 거짓말한다, 약속 안 지킨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반대쪽으로 가려고 노력해 왔죠. 지금도 예를 들면 제가 공약 이행률 같은 거 강조하는 이유가 말을 하면 지키게 되잖아요. 그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지. 그래서 제가 공약 이행률이 매우 높은데 제가 위대한 공약을 하지 않아요. 뭐 시장 선거할 때는 동네 어디에 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겠다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거 다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제가 말을 한 건 반드시 그대로 행하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도정을 할 때도 권위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예를 들면 저의 정치 방식에 대해서 좀 다르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내가 주장을 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정이 없던 질문을 갑자기 한 거예요. 근데 변명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전 질문지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아. 없는데 갑자기 이걸 물어봤는데 이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두 번째는 딴소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물어보자. 생각을 못 해봤다. 이런 방법이, 회피하는 방법이 있죠. 네. 세 번째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물어보니까. 네. 의견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자고 주장한 게 아니고,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하. 근데 저는 이제 평소에 이 문제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고민은 뭐냐면, 결론은 정확히 그런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건 대원칙이다. 공당이 문서로 규약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겠냐.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게 현실인데 또 말로 어디 해놨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면 그 바보 아니냐 그거. 그렇죠. 결국 공천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규정문을 먼저 바꿔야 되고 그걸 국민에게 예를 들면 그 우리에게 일을 맡긴 국민에게 참 진지하게 성찰하고 진지하게 석고되지 않은 수준의 사죄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공천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정답을 얘기하셨는 거네요. 예, 사실은 이게 김부겸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 똑같은데. 저 같은 방송하다가 물어보면 거짓말하거나 딴소리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럴 건데 원칙적으로 답변하셨나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생각 안 해봤습니다. 이러면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해봤는데 내가 그것도 그런 거짓말을 해. 그러나 이것도 예를 들면 원칙은 그렇지만 대의라고 하는 측면이 그렇지만 안 할 수 없다면 사과하고 고치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말을 좀 겸손히 싸가지 있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 그것도 중요하고요. 자를 수 없게 이어서 말해야 돼. 한번 다 해봤잖아요. 저 많이 했죠. 많이 해봤는데. 아니 이제 당해보셨으니까 당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는 명확하게 원칙만 대의만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니 공천해야 된다면 고치고 사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한 건데 김부겸 장관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여의도 바닥에 김부겸 이재명 연대설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꾸 아침에 질문사항이 없던 걸 물어봐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또 역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연대입니까? 근데 뭐 거두절미하고 사과 없이 무조건 공천해야죠 이러실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연대로 넘어왔잖아요, 형. 아니 그 얘기 연대로 넘어왔잖아요. 아니 연대 얘기는 좀 있다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의심들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확정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느냐. 네네. 그거는 당연히 사실관계가 그렇게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게 아닌 걸로 증명됐는데 그걸 썰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전제지. 우리가 의심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바보 같은 주장을 하겠어요. 그렇죠. 뭐 그냥 재선거를 하게 된 상황 자체가 그냥 죄송한 것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예민해서 그래. 해소됐대. 아유, 많이 해소됐대.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진정성이라고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나도 생각 아직 못 해봤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까 지금 고민 중이야 사실은.